자, 안녕하세요. 친절한 주연쌤입니다. 원의 방정식의 전반적인 개념이나 아니면 문제풀이에 대해서 잘 복습하고 왔나요? 우리가 이번 영상부터는요, 자, 우리 새로운 단원을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물론 아예 다른 개념은 아니고요. 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원이랑 그 더 전에 배웠던 이 직선이랑 둘이 어떤 위치 관계가 있을까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걸 배우기 전에 1학기 때 배웠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공식부터 살짝 복습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자, 이렇게 파란색 점이 있고 이렇게 빨간색 직선이 있잖아요. 그럼 점에서 이 직선을 향해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수직이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이 길이를 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랬을 때 이 거리를요, 자, 소문자 d라고 많이 써요. 얘는 distance에서 나온 d예요. 거리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점이 x1, y1이고요. 자,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쓸 때요. 자, 공식은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분모는 루트 씌워주시고요. 자, a제곱, b제곱을 해주세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즉 x 앞에 개수를 제곱했고요. y 앞에 개수를 제곱했어요. 잘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거리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요.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주시고요. 이 점을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x랑 y에 그대로 대입해주세요. 자, 그럼 대입해주시면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공식이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이 루트 쪽이랑 이 절대값 씌운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요. 자, 이걸 까먹지 않을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만약에 점이 2,1이고요. 직선이 3x 더하기 4y 플러스 1은 0이라고 한다면요. 자, 공식 d를 구해봅시다. 자, d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일단 루트 씌워주시고요. 자, x 앞에 개수 제곱 339 더하기 y 앞에 개수 제곱 4416분의 자, 여기까지는 됐죠? 그럼 절대값 씌워주시고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이 2,1을 그대로 대입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2, 3, 6 더하기 1 곱하기 4는 4, 그 다음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루트 25는 5가 되죠? 그럼 5분의 절대값 11인데요. 11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분의 1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외울 때 단순히 문자로 뭐 A, B, 뭐 AX1 막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물론 분모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X 앞에 개수 제곱, Y 앞에 개수 제곱, 그 루트, 이거 루트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 분자는 절대값은 양수인 거를 의미하는 거니까 씌워주고 그대로 점을 대입해 주세요. 됐죠? 이걸 선생님이 설명한 이유는요. 이번에 배울 원이랑 직선의 위치 관계가요. 이 D를 이용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프린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는 5쪽 펼쳐 주시고요. 자, 한번 개념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5쪽 보시면 이제 원이랑 직선이 어떤 관계가 있니? 라는 걸 물어볼 건데요. 자, 특히 위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자, 일단 이 그림을 머릿속으로 반드시 넣고 있어야 됩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을 때요. 자, 우리 반지름을 R이라고 둘 거예요. R. 됐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누구랑 누구의 관계를 볼 거냐면요. 방금 구했던 D랑 R의 관계를 따질 건데요. 자, D가 어떤 D냐면요. 원의 중심. 자, 점은 원의 중심이에요. 그 원의 중심과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긋는 직선. 이 사이의 거리를 D라고 두겠대요. 됐죠? 자, 만약 1번을 보시면요. 이 1번 직선이랑 이 중심, 여기까지 거리가 이만큼이죠? 얘를 D라고 두겠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2번 직선이라면 D를 이만큼을 D라고 둘 거고요. 3번 직선이라면 요만큼을 D라고 둔다는 뜻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D랑 R 중에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두 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한 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안 만나기도 해요. 자, 그럼 누가 더 클 때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1번 직선 보면요. 일단 두 점에서 만나죠. 근데 아까 D는 어디라 그랬냐면요. 이만큼이 D라 그랬어요. 근데 반지름은 우리가 이만큼이 반지름이잖아요. 그럼 반지름이 더 큰 경우네요. 즉 1번 R이 D보다 더 큰 경우에는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적어주세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직선 보시면요. 이제 한 점에서 만났죠. 이때의 D는 이만큼이 될 거예요. 자, 왜냐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D였으니까요. 근데 얘는 누구랑 똑같아요? 반지름 R이랑 똑같죠?
즉 반지름이랑 D가 같아지는 순간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이거를 다른 말로 접한다 라고도 해요. 그래서 가로치고 접한다 라고도 적어주세요. 자, 세 번째는 지금 프린트에는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되어 있을 텐데요. 자, 왼쪽으로 바꿔주세요. 자, 이거 오타예요. 자, 3번 보시면 3번 직선이랑 원은 지금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자, 그럼 보면은 D는 원의 중심에서 이 3번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이만큼이잖아요. 얘가 D고요. R은 요만큼이 R이죠. 그렇죠? 자, 그럼 D가 클까요? R이 클까요? D가 더 크죠. 즉 D가 더 크면 만나지 않는다 라고 적어주세요. 만나지 않는다. 됐나요? 다시 강조하지만 이 그림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오늘은요. 자, 1번이랑 2번 문제만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럼 문제 1번 봅시다. 자, 문제 1번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원이 이 직선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죠. 그랬을 때 K의 범위를 구하래요. 자, 일단 그럼 선생님 질문해 볼게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을 때 D랑 R이랑 비교하면요. 누가 더 크다 그랬죠? 자,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자, 지금 선생님 머릿속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요게 두 점이죠. 이런 식으로 두 점. 자, 그럼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반지름 R일 거예요. 자, 그럼 결국 두 점에서 만날 때는 D보다 R이 더 크다. 이게 지금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D를 구하고요. R을 구한다면 R이 더 크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D는 다시 강조하지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예요. 자, 그럼 원의 중심 몇 컴마 몇이죠? 원의 중심은 0,0이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선생님이 설명을 아까 안 한 게 있는데 뒤에서 이 직선식을 이용할 때는요. 다 한쪽으로 넘겨야 돼요. 다 좌변으로 이항하든 다 우변으로 이항해서 뭐뭐뭐뭐뭐는 0 요런 꼴로 만들어줘야 돼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y만 넘기면 되니까 y를 우변으로 이항시킵시다. 즉 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인데 이쪽에다 쓸게요. 이렇게. 즉 이 두 값을 가지고 d를 구할 거예요. 자, 우리 공식 배웠죠? 어떻게 하기로 했죠? 자, 분모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었어요. a는 1이니까 제곱해도 1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1이죠. 자, 그 다음 분자 어떻게 하기로 했죠? 절대값 붙여주시고 자, 그새 까먹은 거 아니죠? 자, 이 점을 대입해달라 그랬어요. 0, 0 대입하면 k만 남네요.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해 주시면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되네요. 이게 d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할 대상 r을 구해봅시다. 우리 r은 어떻게 구하나요? 이 자리가 r제곱자리였잖아요. r제곱한 게 6이니 r은 루트 6이 되겠다. 됐죠? 자, 이제 결론. 이 d보다 r이 더 크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d보다 r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얘를 다시 한번 적어주세요. 루트 2분의 절대값 k보다 루트 6이 더 크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k값의 범위를 구할 거기 때문에요. 자, 양변을 먼저 루트 2를 곱해봅시다. 즉, 절대값 k는 루트 12보다 작다라고 쓸 건데요. 자, 루트 12가 몇이죠? 자, 우리 12는 4 곱하기 3이죠. 근데 4는 2의 제곱이죠.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쓸 수 있고요. 2의 제곱은 루트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2로. 그러면 결국 루트 12를 다시 써주면 2루트 3이 돼요. 됐나요? 자, 그럼 결국 절대값 k가 2루트 3보다 작다. 요거를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정답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자, 절대값 같은 경우에는요. 작으면 4이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자, 다시 작으면 4이, 다시 작으면 4이. 이게 이유는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수직선에서 절대값이라는 건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거든요. 즉 원점으로부터 k까지의 거리가 2루트 3보다 작다고요. 거리가 2루트 3. 그럼 오른쪽으로 2루트 3만큼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2루트 3만큼 갈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 좌표는 2루트 3일 거고요.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2루트 3일 거예요. 근데 거리가 2루트 3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 가운데 값들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작으면 사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구 사이냐면요. 2루트 3이랑 마이너스 2루트 3의 사이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절대값 누구가
뭐 어떤 값보다 작다라고 해주면요. 마이너스 하나 붙여주시고요. 그대로 하나 적어주신 다음에 작으면 사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이게 K의 범위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됐죠? 자, 그럼 다시 한번 2번 문제 넘어가 봅시다. 2번도 똑같아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마찬가지로 원이 주어져 있고요. 자, 직선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자, 1번, 2번, 3번이 다음과 같은 위치 관계가 주어져 있대요. 자, 이랬을 때 K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라 라고 했죠. 자, 위의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자, 선생님이 일단 먼저 질문해 볼게요.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우리 방금 했다. 얘는 R이 크다 그랬어요? D가 크다 그랬어요? D랑 R 중에. 자, 머릿속으로 빨리 상상. 얘는 R이 더 커야 되죠. 자, 두 번째는요. 한 점에서 만난다. 자, 머릿속으로 상상. D랑 R 중에 같아야 되죠. 자, 다른 말로 접한다라고 했었죠. 자, 마지막 3번은요.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네요. 자, D가 클까요? R이 더 클까요? 거리가 더 멀어야지 안 만나겠죠. 그래서 D가 더 크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D랑 R을 구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D부터 구할 건데요. 자, D는 먼저 원의 중심을 구했어야 됐다. 원의 중심 몇 컴마 몇이죠? 0,0이요. 자, 그리고 직선을 한쪽으로 다 선생님이 넘겨달라 그랬죠? 그럼 y를 이항시켜 주시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이네요. 이 두 값을 가지고 d를 구해봅시다. 다시 한번 공식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자, 분모는 루트 반드시 씌워주시고요. 앞에 거 제곱 1, 그 다음 y 앞에 개수 제곱 1 분의 절대값 씌워주시고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 점을 대입하라 그랬다. 0,0 없어지니까 또 k만 남네요. 자, 그럼 d를 정리해주시면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되겠죠. 요거 잘 기억해주세요. 이게 d예요. 자, 그러면 r은 몇이에요? r은 이게 반지름 제곱이 1이니 r 역시 1이구나. 됐나요? 자, 그럼 1번 보시면 d가 r보다 작으니까 이걸 그대로 써봅시다. 자, 루트 2분의 절대값 k보다 1이 더 크다 라고 써주면 되니 양변을 루트 2를 곱해주세요. 절대값 k는 루트 2보다 작다가 됐죠. 방금 배웠어요. 선생님 작으면 뭐라 그랬죠? 작으면 사이, 작으면 사이. 따라서 누구누구 사이냐면요. 처음에 얘 마이너스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써주세요. 얘의 가운데 사이라고요. 누가? k가요. 즉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을 가운데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됐죠? 자, 2번은 D랑 R이랑 같다고 했네요. 이게 D였고 이게 R이었어요. 자, D 그럼 다시 써주면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1로 같대요. 그럼 양변 루트 2를 곱해주시면요. 절대값 K가 루트 2가 되죠. 자, 따라서 K는 몇이죠? 잘 모르겠어요? 자, 잘 보세요. 절대값 X가 만약에 1이라면 X가 몇이니? 라고 물어본다면요. 우리가 그냥 뿔마만 붙여주면 돼요. 왜냐하면 절대값은 항상 양수를 만드는 거거든요. 자, 마이너스 1에 절대값을 씌워줘도 1이고요. 1에 절대값을 씌워줘도 1이죠. 그래서 절대값이 없어지는 순간은요. 그냥 뿔마만 붙여주세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따라서 K는 뿔마만 붙여주시고 그냥 루트 2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2번 답이에요. 자, 3번은요.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D가 R보다 크다라고 했죠? 그럼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1보다 크다라고 해주니 양면 또 루트 2를 곱해주면 절대값 K가 루트 2보다 크다가 되겠죠. 이번에는 절대값이 누구보다 크다다. 자, 클 때는 뭐라 그랬죠? 크면 작작 큰큰. 이것도 기억해주세요. 크면 작작 큰큰. 자, 이것도 같은 원리예요. 아까 수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 그랬어요. 이 거리가 루트 2보다 더 멀어야 된다고요. 즉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왼쪽으로 루트 2만큼 간다고 했을 때요. 여기 좌표는 루트 2일 거고요. 이 왼쪽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2겠죠. 근데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이 루트 2보다 더 멀어야 된다고요. 즉 여기 바깥쪽이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작은 것보단 작고 작작, 큰 것보다는 크다고요. 큰큰. 됐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라고 써주고요. 크면 작작 큰큰, 즉 작은 것보다는 작고 누가 절대값 안에 있는 k가요. 또는 큰 것보다는 크다고요. 이게 답이에요. 됐죠? 자, 절대값도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3번 문제는요. 자, 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이제 새로운 개념 우리 한 다다음 영상쯤에 나갈 예정인데요. 그 영상에서 배우고 나서 문제를 풀 거고요.
자, 오늘은 D랑 R의 관계를 바탕으로 원이랑 직선이 어떤 위치 관계에 놓여 있나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는요, 여기 지금 프린트 보시면은, 뭔가 이 D, 약간 이거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자, 판별식이라고 써 있죠? 이 판별식을 가지고도,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걸 다음 영상에서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D를 배우고 나서요, 우리 오늘 푼 1번, 2번 문제를 다시 풀어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D 구하는 방법, 그리고 R이랑 비교하는 방법, 자, 그거에 따라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거에 대해서 잘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 알겠죠?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자, 안녕.